요즘 난방비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특히 에너지 빈곤층은 더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비싼 난방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심지어 가스보일러를 떼어내고 연탄을 떼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1살 이승원 씨. 그가 50년 살아온 흙집은 외풍이 들기 시작하면 당장 냉고를 피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큰맘 먹고 단 가스 보일러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탄으로 아궁이 불을 지핍니다. 1년도 안 됐죠.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가스보일러로 바꾸셨던 거잖아요? 네. 이걸로 떼려고 했는데 너무나 난방비가 많이 나와가지고. 생계급여와 장애수당을 합쳐 월 90만 원으로 살면서 가스 난방비는 버겁다는 계산이 섰기 때문입니다. 난방비 함께 따져봤습니다. LPG 가스가 일루베에 3,049원이거든요. 70루베 정도 떼면 한 달에 한 21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연탄은 한 장에 820원 정도. 하루에 넉 장. 최대한을 아껴 쓰는 거죠. 그냥 창기만 가시게. 한 달에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불편하고 위험하지만 연탄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적지 않습니다. 이 시처럼 폭등한 난방비가 겁나섭니다. 전주시가 에너지 빈곤층의 연탄 보일러를 무료로 가스나 등유 보일러로 바꿔주고 있는데 이번 겨울 지원 대상 235가구 가운데 10가구만 신청했습니다. 심지어 지원 대상 가운데 절반은 교체를 꺼려 전주시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연탄 보일러 유지비하고 금가스나 등유나 유지비하고는 차액이 발생을 하잖아요. 유세 많이 나오잖아요.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더 이제 무섭게 느껴지신 것 같아요. 소득의 10% 이상을 난방비 등에 쓰는 에너지 빈곤층.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끼니 해결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난방비 급등으로 추위와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안방 한가운데 텐트까지 들였습니다. 무섭게 치솟는 난방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겁니다. 이번 주말이면 입춘이지만 줄줄이 오르는 가스요금에 또 교통비에 서민들 체감 온도는 한겨울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특히 난방비는 다음 달 고지서 나오면 더 놀라실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 오른 것까지 반영됩니다. 먼저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에 사는 한 5인 가족의 가스요금 추이입니다.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 사용분이 이번에 청구됐는데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그렇게 많이 틀질 않았는데 좀 10만 원 이상이 나와서 조금 더 놀랬고요. 요번 달은 조금 많이 나온다고는 했는데 더 아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전국 아파트의 평균 난방비를 조사해보니 지난해 12월 요금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2월에 나오는 고지서부터입니다. 올해 1월에 인상된 전기료까지 관리비 고지서에 적용돼 부담이 훨씬 커지기 때문입니다. 1월 전기료 인상폭은 킬로와트 시당 13.1원, 4인 가구 기준 4,000원 넘게 인상돼 42년 만에 가장 높은 폭을 기록했습니다. 전기난로나 온풍기, 전기장판 같은 난방용품이 모두 전기요금 상승 요인입니다. 통상 1월에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요금 인상의 사용량 증가까지 맞물려 체감 인상률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 요금 폭탄이 현실화되면서 당장 추가적인 전기나 가스료 인상은 없겠지만 겨울철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인상 요인이 생길 전망입니다. 누적된 적자도 굉장히 지금 우리한테 숙제로 있는 거다. 우리 국민들의 부담 부분을 저희들이 봐가면서 적정한 시점에 또 적정한 수준의 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하겠다. 특히 가스 사용량은 날이 풀리면서 줄어들 여지가 있지만 전기 수요는 여름 날씨가 빨라지면서 더 큰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또 내일부터는 서울 택시의 기본 요금도 지금보다 1,000원 더 오릅니다. 이르면 4월에는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도 300~400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일 새벽 4시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 오릅니다. 현재 3,800원에서 4,800원이 되는 겁니다. 택시 심야 할증이 최대 40% 인상된 지 2달 만입니다. 기본거리가 2km에서 1.6km로 줄어들고 거리당 요금은 100원당 거리는 132m에서 131m로 100원당 시간은 31초에서 30초로 조정됩니다. 서울의 대형 모범 택시 역시 기본 요금이 현행 3km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릅니다. 요새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올려줘야지. 택시비도 그만큼 선진국 수준에 맞게끔 업그레이드시켜 줘야 된다. 택시도 아예 안 잡히고 택시 기사님들도 막 사정이 별로 안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에는 그런 제한도 없고 택시도 많아진 것 같은데 그렇게 요금까지 올리니까 조금 많이 부담되고. 요금 인상에 맞춰 서울시는 택시 불친절 행위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승차 거부나 이런 것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기사분들이 좀 험하게 운전하시잖아요. 좀 안전 운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4월쯤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도 예고돼 있습니다. 현재 카드 기준으로 지하철 요금은 1,250원, 시내버스 요금은 1,200원인데 300원에서 400원 정도 인상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3,400원이란 게 이게 좀 작은 돈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주일에 한 10번은 탈 텐데 그러면은 교통비로만 최소 10,000원, 20,000원씩 나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좀 많이 부담스러워 하겠죠, 다들. 서울시는 다음 달 10일 공청회를 열고 시의회 의결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요금 인상 폭발 시기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지하철 요금 올리는 걸 놓고 서울시는 무임승차로 생기는 손실을 정부가 메꿔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자체가 해결할 일이라며 발을 빼고 있고 물가 오르는 게 부담스러운 여당은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윤아림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틀 연속 기획재정부를 향해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분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매년 1조 원대 적자인 서울 지하철의 무임승차 비율이 30% 정도라며 정부가 결정한 무임승차의 부담을 지자체가 지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난방비뿐 아니라 교통비도 민생이라며 기재부가 나서주면 인상폭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올해 중에라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선회해 준다면 그에 걸맞는 만큼 지금 논의되는 인상폭을 조정할 수도 있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무임수송 손실보전 지원 예산은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했지만 기재부가 반대해 결국 본예산에서 제외됐습니다. 당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하철 운영과 관련된 것은 지자체 자체 결정 사항이라며 지원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기재부는 일반 철도 손실분은 국가가 부담하지만 지하철은 지하철이 없는 지자체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지원이 어렵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노후시설 교체나 안전 관련 지원은 이미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와 기재부의 기싸움 양상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이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재위를 중심으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좀 논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물가와 난방비 급등에 8년 만에 교통요금 인상까지 예고된 가운데 국회가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해법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오 기자, 매일 맞닥뜨리는 것들 사는데 필수적인 부분에서 지금 계속 오릅니다. 앞으로 오르는 게 또 있을까요? 전기 가스 요금이 2분기에 또 오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대중교통 요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이미 올랐거나 인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대구, 울산이 이미 이달부터 택시 기본 요금 올렸고 강원도 원주가 시내버스 요금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인상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여기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부터 아이스크림, 빵 이런 가공식품 가격도 오르니까 소비자들 부담이 좀 커질 겁니다.
그런데 올해 물가가 1, 2월 지나면 좀 내릴 거라고, 안정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 예측은 맞습니다. 일단 정부하고 한국은행이 1, 2월 달에는 그 물가 상승률이 5% 내외를 기록하다가 네. 2분기부터는 4%대, 그리고 이제 3분기, 하반기부터는 3%대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정부에서는 이제 부담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 전기와 가스 요금은 전망치에 이미 반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도 이런 전망치 바꿀 정도 큰 폭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숫자가 그렇다는 거지 뭐 체감도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물가 상승률이 1년 전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니까 이 소비자 물가라는 게 지난해 2분기부터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그거와 비교하면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지, 이게 2년 전하고 비교하면 8% 넘게 오른 거라서 부담이 여전할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정부 수치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하반기엔 조금 나아질 거란 얘기인데 변수는 또 없을까요? 이게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가 가장 큰 요인이거든요. 네. 그 좀 안정세를 보이던 유가가 최근에 꿈틀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중국 경제가 정상화되면 그 원유 수요가 몰릴 거다 이런 예측 때문이었거든요. 네. 근데 뭐 중국 경제 정상화가 이제 하반기는 돼야 궤도가 이제 오를 텐데, 뭐 이때가 되면 진짜 수요가 더 몰려서 국제 유가가 더 오르면 국내 물가에도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스 같은 경우에는 그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러시아로부터 공급이 끊긴 상태인데, 중국이 경제 활동에 시동을 걸면 이 LNG 수입 경쟁을 벌이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기 가스 요금 또 더 올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난방비 지원 확대하겠다 했다가 오늘 말이 조금 바뀐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중산층과 서민 그 난방비를 낮출 모든 대책 강구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네. 오늘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좀 범위를 좁혔거든요. 앞서 보도에서 보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에너지 바우처 지원 못 받는 분들, 이런 서민층을 먼저 지원하겠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재원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 이번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만 해도 1,800억 원 가운데 이게 예비비 1,000억 원을 써서 동원을 네. 한 거거든요. 이게 뭐 대상을 중산층까지 넓히려고 해도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근데 여당은 이른바 횡재세뿐만 아니라 추경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당 일각에서는 그 난방비로 쓴 돈을 소득공제를 해주자, 네. 이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 많이 쓸수록 혜택을 많이 보는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정부하고 여당이 협의를 해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